우리는 대한민국의 흔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 자랐다.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 같은 과를 나왔고 한국의 흔한 남자와 여자, 구형과 살인. 그리고 우리는 곧 부부가 된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연을 맺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며느라기를 받겠습니까? 네.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살인은 그렇게 며느리가 되죠.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살인. 그런데 언니 바쁘세요? 내일 엄마 생신인 거 아시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생일. 식당도 제가 예약했는걸요? 살인은 내일 저녁 외식 자리를 준비했지만 그런데 내일 아침에 엄마 미역국 끓여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침에 생일상을 차리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는 신우이. 그 말을 들은 살인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제가 준비할게요. 생일상을 차려드리기로 합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들려도 충분한데 오늘 꼭 가서 자야 돼? 음식은 다 해왔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차리기만 하면 돼. 늦잠 잘 것을 대비해 미리 시가로 가는 살인.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나. 시어머니 기동은 그런 살인의 모습에 엄청 기뻐하죠. 어머니 이거 제가 할게요. 가게에서. 아유 옷에 다 칠 텐데 괜찮겠니? 살인은 어머니 대신 멜론을 잘 나가고 우리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래서 오늘 자리 찾으려고 외근을 나갔는데 어이구, 구영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 잠에 드는 구형. 저희 그만 이제 들어가서 잘게요. 너 먼저 들어가서 자. 살인은 얼떨결에 시부모님과 셋이 있게 되고 내가 구영이 업고 나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쳐다보고 대화 주제는 구형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그런 날만 되면 초콜릿을 얼마나 받아왔는지 몰라. 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만 치우고 들어가지. 얘, 그런데 너 피곤하니? 이야기는 끝날 듯 끝나지 않았고 맞아, 어릴 때 그냥 바닥구덩하니 그냥. 살인은 벗어날 수 없었죠. 그렇게 다음 날 이른 아침 구영 그만 일어나자. 일어나기 힘들어? 그럼 조금만 더 자다가 나와. 응? 살인은 혼자 일어나 화이팅. 생일상 준비를 시작합니다. 머리. 언니 오셨어요? 곧 다른 가족들도 일어나는데요. 어머 살나, 이게 다 뭐니? 엄마, 언니가 손이 엄청 빠른가 봐. 어? 나 나중에 상 차릴 일 있으면 언니한테 부탁 좀 해야겠다. 결국 구형도 제때 일어나지 못하고 차려진 밥을 먹게 되죠. 김서방은 어디로 출장 갔다고? 라스베가스? 거기 컴퓨터 관련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에 올 거야. 아 맞다 엄마. 영주 결혼한다며 언제? 이 가족의 밥상에서 아 그럼요. 예? 그때 우리 물에 빠져갖고 막 큰일 날 뻔했잖아. 살인은 소속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머 살나, 너 벌써 밥 다 먹었니? 한 그릇 더 먹을래? 아니요 왜 불러요? 과일 가져올게요. 자연스레 일하는 위치가 된 살인에게 살인아, 어제 시댁에서 자느라 불편했지? 어머니의 따뜻한 연락이 오지만 과일 드세요. 야, 이 그릇 좀 대충 치워줄래? 네 저한테 주세요. 그냥 싱크대에 대충 넣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얼마 안 되는데 금방 해요. 그럼에도 뒷정리에서 후식까지 모두 살인의 몫이 됩니다. 어머, 살인이가 먹을 게 없다. 아, 그래도 여기 남은 거라도 먹어라. 아깝잖아. 너랑 나랑 한 개씩 먹어 치우자. 먹어 치워요? 제 과일 남겨놓지도 않고. 그런 살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며느라기란 말 들어본 적 있어? 며느라기의 뜻에 대해 알려주는 상사. 중기, 갱년기 할 때 그 기자인데 뭐 며느라기가 되면 겪게 되는 시기란 뜻이야. 시대 식구한테 예쁨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제가 할게요. 저한테 주세요. 같은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지. 그래도 그때까지는 며느라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살인은 그래도 자신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날 저녁 이 집은 또 어떻게 알았대? 살인이가 이야기인데. 살인이 예약한 곳으로 모이는 가족들. 엄마. 구형의 형 구일과 그의 아내 혜린도 자리하죠. 와, 언니 배 진짜 많이 나왔네요. 혜린은 지금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참 여기 메뉴에 미역국 있지 않았나? 어머님 생신이니까 그것도 시키자. 미역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안 시켜도 돼. 아침에 둘째 새언니가 미역국 끓여줬어. 살인이 오늘 아침상을 차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신우이 미영. 언니, 살인이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착해. 동서 혼자서요? 그게 전 늦게 일어나서 아, 얘
구영이가 어디 그런 거 할 줄 안다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말을 들은 혜리는 자식들은 가만히 있고 갓 결혼한 동서만 했다면서요. 잘못된 부분을 짚어냅니다. 첫 생신은 원래 며느리가 상 차리는 거래요.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던 안 하던 부분이었죠. 동서는 출근도 해야 하는데 다들 너무했다. 저희 왔어요.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살인과 구영이 도착하며 식사 자리가 시작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SNS를 해서요. SNS 이야기가 나오며 언니도 SNS예요? 나도 하는데. 언니 아이디가 뭐예요? 맛 팔로우를 하려는 미영. MIN 숫자 4 R. 이거 먹어요. 혜린이 이를 막아섭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IN이요. 하지만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 살인은 결국 아이디를 알려주죠. 0413 차 좀 빼주셔야겠는데. 나 핸드폰 들고 왔는데. 잠시 뒤 구영과 구일이 자리를 비우고 그래 첫째는 예정일이 언제니? 얼마 안 남았지. 혜린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기는 자연분만 할 거니? 당연하지. 뭐가 모자라서 수술을 해. 혜린의 의견은 일체 없이 자연분만이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는 기동. 그리고 요즘엔 애 낳을 때 남편도 같이 분만실에 들어간다는데 너도 그러고 싶니? 예, 그런 거 우리 구일이는 보기 힘들어 할 거다. 아, 그리고 애 낳을 때 남편이 꼭 필요하니? 이 모든 이야기를 일체의 반박 없이 듣고만 있던 혜린은 네,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형님 말이야. 어떤 분이야? 살인은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는 혜린이 신기했죠. 나쁜 분은 아닌데 그냥 형수님 인생 사시는 분이야. 혜린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영은 그래서 살인이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싹싹하게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살인이 그녀처럼 행동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나? 작년 추석만 해도 나도 며느라기였다고. 혜린이 지금의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작년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 애들 왔다. 당시 시가를 찾아왔던 혜린.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도 나가? 같이 나가자. 그런데 구일과 미영은 곧 나가려는 듯 했는데요. 살인이 만나러 가. 걔 명절인데 인사도 안 하면 되냐?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였던 살인에게 인사를 이야기했던 시아버지. 근데 우리 며느님은 결혼하고 처음 보는 것 같네. 작은 아버지한테 가끔 그 안부 전화도 좀 하고 그래. 네? 친해지지 않은 명분으로 연락을 좀 하라 말하는 작은 아버님. 다 마셨으면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심지어 쉬러 들어가라는 기동의 말에는 혜린이 혹시 편한 너 가져왔니? 없으면 내 거 줄게. 다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자. 혜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엄마랑 새언니 도와주지 않고 어딜 그렇게 나가? 아유, 시집 가면 질리게 할 텐데 그냥 둬요. 그런 상황에서 잠깐만요. 혜린은 가만히 따르고 있지는 않았죠. 구일 씨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고 나 안 자도 돼, 안 자도 돼. 아버님이랑 작은 아버님은 술 드시고 구영 씨랑 미영 씨는 데이트하러 나가고 차례 음식은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고 정확한 사실만을 짚었던 혜린. 난 괜찮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어머니랑 같이 음식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제가 할 일은 남겨두세요. 다녀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구영과 미영은 약속에 나갔고 어때? 내 예상이 맞았지? 이전에 구일과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던 혜린은 약속 잊지 마.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이러고 갈 거야?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이야. 그리고 혼자 다시 집으로 들어갔던 구일. 혜린이가 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자기만 일할 것 같고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그렇게 경험 없는 집 아니다. 큰 소리 빵빵 쳤지. 만약에 그러면 다음 명절부터는 각자 본가에서 보내자. 약속됐고요. 혜린은 약속대로 친정으로 간 것이었죠. 그래, 알았다. 앞으로 며느리 일 안 시키고 나 혼자 다 할게. 못난 놈. 지금 마누라한테 꽉 잡혔어는. 하지만 기동과 남편은 그런 혜린이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은 자기가 책임지자는 게 저랑 혜린이 합의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살인을 만나러 나갔던 구영.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결혼하면 살인이는 다를 거예요. 살인이는 착하니까. 구영은 살인이 아닌 어머니를 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 시점. 민다리, 이사님한테 보낼 보고서 어떻게 됐어? 그거 마무리만 하면 돼. 바쁘게 일하고 있던 살인. 그때 기동이 전화가 와서 지난번에 내가 준 누룽지 있잖아. 오징어 젓갈이나 저기 명란젓하고 같이 먹으면 좋아.
사실상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목이 칼칼한 게 감기 올 것 같아서 동네 찜질방에 왔어. 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길게 통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바쁘니? 아 참, 오늘 어머니 결혼기념일이시죠? 그런 것까지 챙길 필요는 없어. 아빠랑 외식할 거야. 아, 네, 그럼 형수님은 뭐랄까 그냥 형수님 인생 사시는 분이야. 엄마도 포기했어. 그때 구영의 말이 떠오른 살인은 아니에요, 어머니. 퇴근하고 구영 씨랑 들를게요.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까지 챙기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구영이 같은 애가 어딨어. 그런 남편 얻었으면 시부모한테 잘해야지. 암만. 그렇게 같이 저녁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기 이건 아까 아침에 해둔 밥인데 너랑 나랑은 이거 먹자. 괜찮지? 남은 새 밥을 두고 식은 밥을 먹자고 말하는 기동.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게다가 이에 더해 너 갈치조림 좋아하지? 자, 많이 먹어라. 사린이도 많이 먹어라. 구영 앞에는 갈치, 살인 앞에는 무가 놓여집니다. 식사하게 드세요. 그렇게 식사가 끝난 후 참, 어머니 다음 주에 친척 결혼식은 못 갈 것 같아요. 살인은 출장 때문에 친척 결혼식에 못 가게 되었는데요. 아니 무슨 유부녀가 집을 나흘이나 비우니? 그거 꼭 가야만 하는 거니? 살인이 네가 꼭 가야 하는 거 아니면 못 간다고 하고 다음에 가면 안 돼? 유부녀가 어떻게 집을 비우냐 말하는 기동. 새신랑이 밥도 못 얻어 먹으면 어떡하니? 이 사린이가 능력 있으니까 보내는 거잖아. 구영이 살인의 편을 들어보려고 하지만 그래, 살인아, 네가 이해해라. 네 엄마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다. 그러자 분위기는 남편에 의해 기동을 깎아내리는 흐름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밥이 걱정이면 출장 동안 구영이 출퇴근을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럼 저기 네 방 좀 치워놔야겠다. 살인은 점점 이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까 어머님이 나 출장 가면 새신랑이 밥 굶어서 어쩌냐고 하셔서 나 너무 놀랐어. 구영에게 이에 대해 말해보는데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아가씨 남편 출장 갔을 때는 보양식 해주신다고 하셨었잖아. 기억 안 나? 아 근데 오늘 엄마가 너한테 선물 주셨잖아. 오늘 기동이 살인에게 줬던 선물 이야기로 기분을 풀어보려 하지만 엄마 백화점에서 사주셨다며 옷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앞치마야. 기동이 백화점에 가서 사온 것은 다름 아닌 앞치마였죠. 뭐 이런 걸 사주셨대? 요즘 앞치마 예쁜 것도 많은데. 그 와중에 핀트를 못 잡는 구영.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비 오나 보네. 오늘은 비가 오는 모처럼 여유로운 날입니다. 구영아, 오늘은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빈둥대자. 그런데 그 미영이한테 전화 왔는데 오늘 제사래. 갑작스레 들려오는 제사 소식. 엄마가 얘기했는데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그럼 밤에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좀 일찍 가서 음식하는 거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집은 따로 제사가 없어서 아빠 기일에는 산소만 다녀오니까. 조금 더 일찍 가서 음식 준비를 도우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오늘 호정이네 돌잔치 있잖아. 맞다. 어떡하지? 내가 너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난 돌잔치 들렀다 갈게. 아 내가 빨리 와서 도와줄게. 먼저 하고 있어. 살인을 혼자 두고 친구의 돌잔치에 갔다 오겠다고 하는 구영. 돕는다고? 나를? 구영아, 나는 니네 할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거든? 내가 너를 돕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니? 그렇게 함께 나서는 두 사람. 아, 살인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호성이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뒀으니까 걱정 말고 오늘은 내가 네 옆에서 진짜 열심히 도와줄. 내가 다 할 테니까 자기는 내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 알았지? 함께 제사 준비를 하려는데요. 아 엄마 그거 저 주세요. 저는 지난번에 어머님이 주신 앞치마 가져왔어요. 구영 씨 것만. 구영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구영아, 너 여기서 뭐하니? 작은아버지하고 오랜만에 한잔하자. 구영이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다 같이 막는 사람들. 작은아버님한테 가 봐. 살인은 그런 분위기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죠. 큰애가 있었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그리고 혜린의 이야기가 나오며 진짜 큰 며느리는 뭐하고 작은 며느리만 일하네요. 큰애는 완전 막달이라 못 와요. 에휴, 그래도 와봐야지. 다들 혜린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너무 힘들어. 그녀는 지금 만삭의 상태인데도 말이죠. 곧 제사가 모두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미움받을까 봐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지? 살인은 구영에게 방금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아 내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너야말로 그렇게 싫었으면 못하겠다고 하지 그랬어. 뭐? 오히려 살인의 탓을 하는 구영. 나라고 뭐 편하게만 있은 줄 알아? 그래 알겠어.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네 말처럼 내가 얘기할게. 야, 나 커피 마시고 갈게. 먼저 들어가. 살인은 그의 말에 더 화날 수밖에 없었죠. 진짜 그걸 말이라고. 그때 혜린에게서 전화가 오는데요. 혹시 뮤지컬 좋아해요? 아, 내가 예매해 놓은 게 있는데
몸 상태가 영 아니라서. 형님 오늘 제사 못 오신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리는 그런 혜린의 말이 제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린 씨한테 미안한 생각 없는데 하지만 혜린은 사실 그런 이유로 연락한 것은 아니었죠.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서운해 말라고는 못하겠네요. 티켓 이거 요즘에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 조승우 나오는 건데 생각 있으면 연락 줘요. 그래. 왜 형님한테 화살이 가? 사리는 좋게 생각해보려고 하지만 살인이가 먹을 게 없다. 최근 계속 느껴왔던 감정이 큰 며느리는 뭐하고 작은 며느리만 일하네요? 나는 사린 씨한테 미안한 생각 없는데 점점 마음에서 커져갑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는 걸 어떡하지? 사린아, 그때 살인에게 오는 구영. 오늘 형수님이 아기 낳으셨대. 조카 보러 갈래? 두 사람은 혜린이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 근데 어떻게 분만실에 같이 들어갈 결심을 다 했대? 9일은 혜린의 분만실에 함께 들어갔는데요.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다 생각하면 엄마 생각도 나고 막 눈물 나더라. 너 재유 씨한테 잘해.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낀 9일. 사린아, 같이 가줘서 고마워. 그렇게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 제사 때 나한테 실망했지. 미안해. 구영은 제사 때 일에 대해 사과하며 솔직히 좋았던 것 같아. 형이 결혼하고 엄마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거든. 근데 알잖아, 형수님.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린아, 하지만 부모님 만나는 날만 그냥 그렇게 있어주면 안 될까? 살인이 서운하고 화났던 그때의 모습대로 있어주길 바라는데요. 나 엄마 보고 들어갈래. 먼저 집에 들어가. 살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에게 향합니다. 엄마. 아우 저기 누구야? 우리 사위 왔네. 응? 그런데 같이 들어오는 구영. 요즘 손님이 통 없다 야. 일은 그만 닫고 같이 들어가자. 아우 얘 더 있다가. 아, 그러지 말고 장모님 노래방 가고 싶지 않으세요? 구영은 장모님이 좋아하는 노래방을 가자며 제가 뒷정리할게요. 산이랑 잠깐 얘기 나눠요. 산이야 같이. 아니, 쉬고 계세요? 가게 정리까지 나서서 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효자라 힘들지 않았어? 시집살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살인. 네. 무슨 일 있었어? 좀 불공평한 것 같아. 구영이는 엄마 한 사람만 잘해주면 되는데 나는 아버님, 어머님, 시아주버님, 시누이, 친척들 시집 가면은 여자가 많이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봐봐 다 내 복으로 돌아온다니까. 에? 그래서 네가 이렇게 이쁘게 잘 컸잖아. 어머니는 자신이 살인을 얻은 것처럼 복이 돌아올 것이라 말하죠. 그리고 병원에 있는 혜린. 그래 저기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좀 봐주랴? 아니에요, 어머님. 시터 부르기로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의 손에 맡긴다고? 베이비시터를 부른다는 말에 달갑지 않아 하는 기동. 그래도 신생아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좀... 제가 전적으로 돌보고 시터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혜린과 9일은 집에 오는 것도 삼가해달라 말하는데요. 100일 지나면 9일이가 데려오겠대잖아. 내가 무슨 병균이라도 옮길까 봐? 당신 딸하고는 놀아. 서운한 기분을 달래려고 미영에게 전화해보지만 필생모색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천 빌리는데 내게 참 많네요. 지금 결혼한 미영의 상황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조카 보고 왔어? 나 지금 뭐 하던 중이었거든. 바빠 끊어요? 그때 살인에게서 전화가 오고 오늘 형님네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아이 제사 지내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번 주말에 저기 찜질방 가서 뜨끈하게 몸 좀 지질래? 찜질방 이야기를 꺼내는 기동. 네 어머니. 저희 부부랑 같이 가요. 야, 너 언제? 아, 여자 둘이서 같이 가. 난 집에 있을래. 그래? 그럼 나도 집에 있어야겠다.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드려야지. 나도 귀찮아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기동과 함께 찜질방에 가게 됩니다. 아우 보기 좋으네요. 이거 드세요. 우리 아들이 사는 거예요. 기동은 아들과 며느리를 데려온 상황에 기분이 좋았고 아 좀 세게 팍팍 문질러 봐. 젊은 애가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아파요 살살. 그렇게 세 사람의 찜질방 데이트가 끝납니다. 언니, 엄마랑 찜질방 갔다면서요? 그날 밤 미영에게서 전화가 오는데요. 엄마가 원래 저한테 가자고 했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시어머니랑 찜질방 가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제 며느리가 된 미영은 살인을 이해하는 말을 해주고 제가 다음에는 오빠한테 직접 연락하라 그랬어요. 언니 귀찮게 하지 말고. 저 잘했죠? 고마워. 덕분에 살인은 싫지 않은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얼마 뒤 회사에 있는 살인. 항상 너무 시시한 게 고민이에요. 설거지, 갈치 토막, 하다못해 앞치마 같은 시시한 것들.
공통점이 뭔 줄 알아? 밥이야, 밥. 팀장은 살인의 말에 아주 공감했습니다. 세상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지. 남자들이고 살아야 연서 담임선생님 웬일이지? 그때 그녀의 아들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고 팀장. 아들 학교에서 호출이 와서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 에이, 이래서 내가 그 여자들하고 일하기 싫다니까. 여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부장. 요즘에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지. 어? 워킹맘은 회사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이따 끝나고 차 한잔 할 건데 같이 가실 거죠? 제가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돼서요. 엄청 바쁘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장 전날까지 야근을 하는 살인. 늦어. 나 먼저 밥 먹는다. 거래처에 다녀왔다가 회사로 돌아오는 살인은 과거 구영과 연애를 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올라왔어? 아저씨가 통화시켜줬어? 여자친구 보러 간다고 했더니 그냥 보내주시던데. 야근을 하는 살인을 위해 밥을 사왔던 구영. 야근도 할만한데? 이렇게 남자친구가 야식 배달도 해주고. 이런 남친 없지? 경비 도는 시간이거든. 사무실은 음식물 많이 금지야. 그런데 지금 살인을 반겨주는 것은 은지씨. 같이 밥 먹으려고 짜잔 대리님 좋아하는 초밥 도시락 사왔어요. 살인을 기다려준 후배였습니다. 사실 제 일하느라 남아 있었어요. 월말 마감 기간이잖아요. 나 때문에 남아있었던 거 다 알거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구영의 흔적. 그냥 살 거야. 몰라. 살인은 결국 그가 먹은 저녁밥을 정리하고 짐까지 싼 뒤 잠에 듭니다. 어떡해. 큰일났다. 늦었어. 늦게 잠드는 바람에 늦잠을 자게 되는데요. 아니 왜 먹고 치우질 않아? 시위하는 거야? 살인은 구영에게 화를 내게 되고 야근하고 피곤해 죽겠는 몸으로 들어왔는데 남이 먹은 설거지하는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남? 구영도 살인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잘 갔다. 몸 조심하고. 그렇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출장을 가게 되는 살인.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팝업스토어 공사 시작하면 한번 오세요. 곧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마지막 날인데 한잔하고 들어갈까? 좋죠. 팀장과 힐링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휴, 이번 출장 살인 대리랑 오길 잘했어. 살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죠. 잠깐 담배 좀 피고 올게. 네. 계약도 성공하고 칭찬도 받은 상황. 가구 공방 섭외 성공했다고 구영이한테 얘기하면 엄청 좋아할 텐데. 구영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남? 아침의 상황 때문에 선뜻 연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살인이요. 대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손님 많아? 오늘따라 손님이 많은 가게. 너 구영이랑 통화 안 했니? 오늘 구영이가 회사 직원들 잔뜩 데리고 왔어. 구영이 퇴근 후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고등학교 동창들 잔뜩 데려왔는데 너 그것도 몰랐어? 제사 때 이후 미안한 마음에 나름 방법을 생각해본 구영. 일 잘 끝났어. 엄마 가게에서 회식 중이라며 정말 고마워. 살인도 구영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엄마랑 통화했는데 남편이 엄마 가게 가서 매상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살인의 말을 들은 팀장은 그냥 시댁 가서는 살인 대리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집안일 다 시키는 건 어때? 우린 그러거든.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 몸 조심하고 잘 들어와. 출장 전날엔 내가 미안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으니까 각서라도 한 적 써둬. 출장에서 돌아온 뒤 네가 그랬잖아. 그날만 그냥 그렇게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제삿날 구영이 했던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살인. 그러려면 네가 날 도와줘야 해. 살인은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각서를 작성합니다. 본가 행사에 다녀오면 다음 이틀 동안 무구영이 집안일을 다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주말에 부부만의 시간을 가진다. 부부싸움을 했을 때는 이거 좋은 것 같아. 잠자리에 들기 전 화해한다. 그렇게 둘을 위한 약속들을 정하고 다음 주엔 별일 없으니까 오랜만에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호캉스 어때? 다음 주말에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여기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네, 여보세요, 형님. 살인 씨, 다다음 주 주말에 시간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혜린의 아이가 100일이 되는 날이었죠. 당연히 가야죠. 어디서 해요? 곧 호캉스를 하는 날이 오고 타이밍 좋지 않게 기동에 전화가 오는데요. 오늘 뭐하니? 저녁에 집에 좀 올래? 어머니 어떡하죠? 저 지금 회사에서 1박 2일로 양평에 워크숍을 와 있어서요. 살인은 자리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두근거리네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둘.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다, 그치? 숙소로 돌아오자 뭐야? 언제 준비했어? 생일 축하합니다. 구영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죠. 내가 자기 생일 까먹은 줄 알고 실망하고 있었지. 아니야, 생일은 아직 3일이나 남았잖아. 며칠 뒤인 살인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구영. 같은 시각 기동. 이야, 웬 지수성찬이야? 그냥 당신 며느리 덕에 잘 얻어먹는다 생각해요. 기동이 오늘 살인을 불렀던 것도 살인의 생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인이 보낸 시간들을 오랜만에 부부만의 시간. SNS를 통해 알게 되는 미영. 엄마 왜 전화했어요? 갈비찜이랑 잡채 좀 했는데 갖다 줄까 싶어서.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가지고 올게. 지금 미영은 남편과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거 뭐야? 또 샀어? 이게 내일이잖아. 이달 생활비는 왜 안 들어와? 남편은 일이라는 이유로 게임만 하지만 정작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본가에 오는 미영. 살인이 회사에서 양평으로 워크숍을 갔대. 살인의 이야기가 나오며 아닌데? 응? 언니 어제 오빠랑 데이트했어. 기동은 살인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얘가 아주 사람 우습게 만드네. 실은 나 고백할 게 있어. 그리고 그 사실을 구영에게 이야기하는 살인. 아니 괜찮아. 엄마도 이해할 거야. 구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기지만 기동에게서 전화가 오고 너 어디니? 살인아, 너 회사 워크숍 안 간 거 알고 있어. 왜? 결국 사과를 하러 시가로 향하는 살인. 아니 평일에는 우리 둘 다 직장 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살인이 생일 미리 땡겨서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뭐라 그래?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지? 어떻게 해도 기동의 화는 풀리지 않을 것 같았죠. 그 살인이 생일 당일날 저희가 다시 올게요. 그날 생일상 다시 받으면 되잖아. 내가 며느리 생일상을 2번이나 차리라는 거니?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살인은 언니 죄송해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기동이 거짓말을 어떻게 눈치챘는지 알게 됩니다. 언니 아이디가 뭐예요? 제 아이디는요, MIN 숫자 4 R. 이거 먹어요. 언니 알렸을 때 알아들었어야지. 그리고 혜린의 제스처가 어떤 의미였는지도 그제야 눈치채죠. 새 계정 만들기. 얼마 뒤 혜린의 아이 100일 날 좀 도와줘? 아, 아니에요. 살인은 미안한 마음에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진짜 같이 안 갈 거야? 회사 출근했다 그래. 미영은 집에서 나가려 하지 않는 남편을 두고 나섭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집안 행사는 한 번에 빠지는 법이 없으면서 우리 집안 행사는 빠지려고만 해. 진짜. 그렇게 모이는 가족들. 아기 내가 볼게. 너 밥 먹어. 애는 엄마가 봐야지. 기동은 아이를 보는 무일의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너도 나와봐. 어휴 우리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근데도 둘째 나와보면 또 다를걸? 그래도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그나저나 둘째는 언제 손주 안겨줄 거야? 화살은 살인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요. 곧 손주 안겨드릴게요. 예.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구영. 조카 100일 잔치, 100일의 기적.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살인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두 개의 SNS에 다른 글을 올리죠. 참 밝네. 보름달. 헉! 한가위. 그리고 이제 대망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미리 시가에 가 있던 살인. 어머니 일어나셨나 봐. 그만 일어나. 기동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너 일어날 때까지 나도 안 일어날 거야. 그렇구나. 누구야? 빨리 일어나야 해. 어? 결국 살인은 또 혼자 일어나게 됩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도마질 소리 깼니? 참 새벽에 작은 아버지네 가족들 오셨는데 몰랐지? 그리고 작은 아버님의 둘째 며느리를 만나게 되죠. 아, 작은 어머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아 네. 어머니는 저 결혼하고부터는 명절에 큰 집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곧 구영도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동그랗게. 어머, 얘 좀 봐. 아, 네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 아 괜찮아요. 구영아, 여기 컴퓨터 좀 봐주라. 역시나 기동은 구영을 주방에서 내쫓습니다. 아버지 나오세요. 촬영 왔어요. 조금 뒤 다른 구영의 사촌들도 도착하고 어머니 편찮으시다면서 괜찮으셔? 오늘 못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라셨어요. 죄송은 뭘. 하늘에 계신 조상님. 차례가 마무리됩니다. 수고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밥 먹고 가자. 밥을 먹은 뒤 친정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름 투자 받았다. 에휴. 나뉘어져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밥상. 살인아, 얼른 와. 아, 네. 상이 좁으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먹자. 살인도 구영과 함께 앉을 수 없었죠.
대근아, 너 어디 가? 한국 들어요. 맛있어서. 아서 남자가 부엌에 왜 가? 일리서 내가 꼭 제가 퍼올게요. 이곳에는 구시대적인 남녀 역할이 아직 여실히 남아 있습니다. 남녀 평등 시대 아니니? 그럼요. 남녀병들이 다 뭐예요 요즘? 어? 여성평등 시대. 식사가 끝나고 우리 다영이 잘하네. 시집가도 되겠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아들들 사이에서 상을 닦고 있는 어린 딸을 보며 무다영, 너 누가 그런 일 하래? 이리 와. 더 참을 수 없는 둘째 며느리. 저 죄송한데 저 먼저 가볼게요. 여보, 다영 아빠 그만 가자. 그래 아버지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쓰레기 버리고 왔더니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영이도 설거지 끝나면 얼른 처가 가라고 해요. 설거지? 어머 얘 뭐하니? 야 아서라, 야 이리 나와 내가 할게. 설거지하는 구영을 나무라는 사이 여보 미영이 왔네? 미영이 남편과 함께 도착합니다. 왔어. 언니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배고프지? 축구 시작했는데? 그네. 살인아, 떡 어디에 뒀더라? 떡 좀 데우고 과일 준비할까? 살인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언니 너무 고생하신다. 엄마 이제 우리 그만 가볼게요. 예, 너 이럴 거면 앞으로 처가 먼저 다녀와. 진짜? 전주에 명절 한 주 전에 다녀오면 되잖아. 처가에 가는 일조차 곱게 바라보지 않는 기동. 언니, 엄마가 농담한 거예요. 가라. 좋다 싫다. 왜 말을 못해? 그 속에서 살인은 혼자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역시 장모님 갈비찜은 정말 최고야. 친정에 다녀온 후에도 구영아, 나 좀 쉴게. 기분이 좋지 않은 살인. 하지만 지금 처가댁 갔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녁 먹으러 집에 올래? 다시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라 말하는 기동. 귀찮은데. 어차피 니네도 저녁 먹을 거 아니니. 살인아. 구영도 살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나 피곤해. 그냥 집에서 쉴래. 근데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가면 또 밥해야 하잖아. 나 힘들어. 좀 쉬자. 살인은 다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에 가고 싶지 않았죠. 누가 밥하래. 왜 그렇게 말해. 오늘아 고생했으니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럼 지금 우리가 가면 철수 씨가 밥 해주는 거야?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하지만 혼자 집을 나서는 구영은 꼭 전해달라셨어요. 죄송은 뭘. 너희도 가게? 네 어머니가 빨리 오라고 성하시네요. 오랜만에 본 가족들을 두고 먼저 떠나는 친척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어머니가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하나가 기적이야. 그리고 돌아가는 길 미영의 남편과 마주치는데요. 근데 혼자 오세요? 살인이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미영이도 매번 그래요. 뭐가? 저희 집에 갈 일만 생기면 매번 몸이 안 좋대요. 지금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 왔는데 여동생 왔다고 다시 집에 들를 수 있냐고요. 작은 어머니들이 안 오셔서 어머니가 고생이 엄청 많으셨거든요. 제가 가서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요. 정확히 살인과 구영의 상황인 두 사람. 뭐? 짜온 오빠 다시 왔네? 혹시 이따 철수네. 시댁에? 뭐? 다시 가냐고? 미쳤어? 거기 다시 왜 가? 구영은 정반대인 여동생의 상황을 보고 기분이 묘해집니다. 혼자 한 거 보니 또 싸웠나 보구만. 나라도 화나겠네. 살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되는 구영. 같은 시각 집에 있던 기동. 저녁 드셔야죠. 그냥 간단히 뭐 시켜 먹을까요? 집에 음식이 한가득인데 기동은 명절 내내 음식을 했으니 저녁은 편하게 먹고 싶었지만 나물 거 넣고 비빔밥이나 하든지.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자기 없으면 굶을 줄 알고. 곧 구영도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슈퍼문이 뜨는 시기는 항상 다르지만 이번에는 추석과 딱 겹쳤는데요. 두 사람만 남은 집안 분위기에 이럴 때 살인이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오면 얼마나 좋아. 살인이 안 온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구영. 네 엄마 화나서 나간 것도. 집에 먹을 게 잔뜩 있는데 저녁을 시켜 먹자고 하잖아. 연휴 내내 힘드셨을 텐데 사 먹을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네가 살인을 데려왔으면 됐잖아. 하지만 기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가면 또 밥해야 하잖아. 가서 내가 밥 안 하는 거 확실해? 살인이가 무슨 밥하는 사람이에요? 살인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낍니다. 저 엄마한테 좀 가볼게요. 다 저녁에 어딜 나가? 다 나가네. 그리고 집을 나선 구영은 가자. 안 간다고. 안 가. 미영의 말싸움을 듣게 되는데요. 명절에 우리 엄마 걱정하게 하고 싶냐? 그럼 나는? 난 힘들어도 되고? 진짜 꼭 그렇게 딱딱 따져야 돼? 철수야.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너랑 이렇게 말다툼하는 것도 지치고 우리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자. 안 돼.
나 먼저 갈게. 불안해진 마음에 살인에게 향하는 구영. 한순간 욱해서 하는 말 아니야. 하지만 미영과 철수의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결국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는 미영. 너 나한테 생활비 안 준 지 1년 다 돼가. 게임 관련 창업을 하는 철수는 돈을 벌어오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 너네 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불러대고 왜 집안일은 다 내 차지고. 그럼에도 자존심만 중요하고 가장인 미영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더 참을 수 없었죠. 야, 본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어딜 도망가. 나 말 아직 안 끝났어. 사업하다 보면 돈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면서 해외 출장 가서 계약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게임기만 잔뜩 사와. 꼴랑 월급 그 몇 번 받을 줄이나 알지. 네가 사업을 알아? 그러는 너는 월급 받을 능력이나 있고. 스타트업은 평판이 전부라고. 평판만 높아지면. 아, 그래서 라스베가스 갔다 와서 뭐 그 평판 좀 나아지셨어요? 그런데 손찌검을 하는 철수와 명아,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기동.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응? 가자. 미영은 자신과 철수 사이의 일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까지 잡힌 거야? 그럼 니네 지금 어디 살아? 원룸 하나 빌려서.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야. 근데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사람이 조금씩 변하더라고. 지도 힘드니까 그랬겠지. 근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봐줘야 돼? 오늘도 봐. 시댁 다녀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오라잖아. 나도 식당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 어떻게 살아, 엄마? 기동은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듯 했고 저녁 안 먹어? 아, 부엌에 음식 천진데 한 끼 정도는 좀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좀. 그 와중에 밥을 찾는 남편은 그야말로 남의 편으로 느껴졌죠. 대학원 가고 싶다고 할 때 공부도 시켜줬으면. 나도 식당 다니는 사람인데 배려가 없어. 그리고 미영의 말을 되새기며 저녁 먹으러 집에 올래? 아까 미영이랑 별로 얘기도 못했잖아. 살인이 떠오릅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 정도면 좋은 시어머니지 뭐. 하지만 뒤따르는 것은 자기 합리화였죠. 같은 시각 산책하러 나선 살인. 신혼부부인데 이따가 올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 앞에 와 있는데요. 엄마. 어머 깜짝이야. 어머. 아니 아까 불고기 재놓은 거 깜빡 잊고 못 챙겨서. 쉬는 딸을 불러내기 미안해서 반찬만 전하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딸 집이 코앞인데 왜 몰래 왔다 몰래 가냐고요. 다 봐놓고 몰래는 무슨? 아유 저 아저씨 저 좀 전에 제가 드린 거 얘한테 주시면 돼요. 아 엄마. 살인은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곧 기동으로부터 문자를 받습니다. 네가 저녁 해먹기 귀찮을까 봐 불렀는데 피곤하면 오늘은 푹 쉬거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구영. 살인은 혼자 결혼할 때의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남편 그날 기억할지 모르겠다. 우리 1학년 때 MT 갔던 날. 그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그날처럼 그렇게 무구형 너만 믿고 따라갈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지? 살인이 했던 말을 보며 구영은 지금의 자신이 어떤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과거 두 사람이 대학 동기였던 시절 뭐라고? 월드컵 멤버? 과대로서 MT날 묵을 숙소를 잡으러 왔던 두 사람. 노래방 기계라니.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여보세요 오빠. 하지만 당시에 살인은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 사람, 친구라니까. 남친이 남자랑 둘이 왔다니까 신경 쓰이나 봐. 사람을 그렇게 강조할 것까지야. 그때부터 구영은 살인을 좋아하고 있었죠. 참, 나 MT날 과외 있어서 후발대로 올 거야. 네가 애들 좀 잘 챙겨. 걱정 마셔. 이어지는 MT날. 근데 살인비가 많이 늦네. 비가 많이 와서 차 막히나? 비도 오고 시간이 늦어 그녀를 걱정했지만 힘들게 안 하고. 분위기 메이커인 살인은 해맑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너무 술 많이 마셨나? 나 너무 더운데. 야, 어떤 자식이 보일러 켰어? 그래서 그런가? 거의 다 말랐네. 비에 젖은 그녀를 생각해 주었던 구영. 조금 뒤 혹시 화장실 안 갈래? 건들지 마. 나 지금 토할 것 같아. 살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자 누구야? 왜 나와? 나 화장실 가려고. 혼자 가기 무서운데 잘 됐다. 구영은 모르는 척 함께 나섰습니다. 구영이 등이 이렇게 넓었었나? 그렇게 대학 시절을 친구로 보낸 두 사람과 7년 후 남친 없는 사람은 주말에 뭐하나? 누구야?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두 사람. 되게 멋있어졌잖아. 오빠, 나 이거 사주라. 월급 탔잖아.
민살인. 하지만 둘은 서로 인사하지는 못했고 말을 걸어봐. 여자친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 민살인. 먼저 연락 온 구영을 통해 데이트 중인 것 같아서. 걔 친동생이야. 두 사람은 설레는 시간을 거쳐 우리 만나서 아침 먹을까? 좋아. 연인이 되었죠. 살인아. 그리고 다시 현재 시점 혼자 있던 살인을 찾아낸 구영. 남자랑 여자랑 다른 상에서 밥 먹는 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나 둘 다 자식 배우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우가 달라? 살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명절 전주에 친정 갔다 오라니. 미안하다고. 네가 뭐가 미안한데? 우리 엄마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으면 너도 얘기를 하지 그랬어. 하지만 구영은 그런 그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야말로 그렇게 싫었으면 못하겠다고 하지 그랬어. 뭐? 우리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연애할 때 그냥 우리들 얘기만 하면 됐는데. 두 사람은 이미 연애 때와는 많이 달라져 버렸죠. 추석 연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연차를 내? 그리고 살인은 휴가를 내고 나 잠깐 여행 다녀올게.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나도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못 찾겠어. 생각이 정리되면 돌아올게. 장모님도 모르게 대체 어딜 간 거야 민살인. 살인을 찾으려고 하던 그때 구영아, 살인 전화 왜 안 받아? 팝업 스토어 오픈하면 초대한다 해서 날짜 잡으려고 했는데. 두 사람의 동기이자 살인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고 그래도 여기는 브랜드 런칭부터 소품 인테리어 하나까지 내가 다 했잖아. 살인이 준비하던 팝업 스토어가 오픈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구영. 근데 있잖아, 살인 대리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곳에서 살인에 대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근에 출장에 명절에 시댁 행사에 그러니 결혼들을 안 하지. 늦다 나 간다. 월요일에 봐. 구영 씨다. 그리고 살인의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전 대리님이랑 같이 휴가 가신 줄 알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리님 요즘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요새 회사에서 잘 웃지도 않으시고 계속 피곤해하시고. 그동안 살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듣게 되죠. 야근에 출장에 명절에 시댁 행사에 그러니 결혼들을 안 하지. 야근하고 피곤해 죽겠는 몸으로 들어왔는데 남이 먹은 설거지하는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대리님 요즘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살인이 없자 술을 마시고 잠에 드는 구영은 문득 이전에 썼던 각서 내용을 나 제대로 지킨 게 없네.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위해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지? 하나씩 해결해보자. 본가를 찾아갑니다. 살인이 혹시 삐졌니? 카톡에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추석에 저희 집 먼저 왔으니까 내년 설엔 처갓집 먼저 들렸다 오겠습니다. 그래. 설날엔 처갓집에 있고 우리 집에는 설 다음 날 온다고요. 명절을 공평하게 보내자고 말하는데요. 살인이가 그러지? 아니라니까요. 제 생각이에요. 부부니까 명절은 공평하게 반반 나눠서. 요즘 애들은 꼭 뭐든 반반 나누려고 하더라. 부모님은 달가워하지 않았고 자식 키워봐야 다 허수고야. 한 놈은 이혼을 한다고 하지 않나? 미영의 이혼 사실도 듣게 됩니다. 엄마. 네 둘이 생각이 정 그렇다면 아버지랑 더 상의해볼게. 그리고 마침 본가를 찾아왔던 미영. 구영은 미영과 함께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랑 아빠랑 한 집에서 지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 우리 엄마 박기동 씨 정말 엄마로만 살아왔구나. 나도 나 혼자 그 역할들 잘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다가 결국 터져버렸어. 나는 아내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나라는 걸. 같은 시각 제주도로 온 살인. 앞으로 차가 먼저 다녀와. 명절 한 주 전에 다녀오면 되잖아.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말을 어떻게 해 내가? 왜 못하는데. 왜 못했을까? 난 구영의 질문에 대해 생각하던 살인은 곧 자신을 찾아온 구영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네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잖아. 내가 받은 숙소가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 네 마음이 돼서 생각해봤거든. 그래놓고 왜 그냥 가려 했는데. 근데 막상 여기 혼자 있는 너 보니까
구영은 혼자 있는 살인을 보며 그냥 민살인 같았어. 누구의 민살인도 아닌 민살인 그대로의 민살인. 결혼한 후 역할에 대해 강요받던 살인이 아닌 원래 그녀의 모습을 보았고 나 계속 네 앞에서 걸어가고 있을 거야. 그녀 옆에서 항상 걷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발 밑에 네가 비춰주던 불빛이 있어서 나도 똑바로 걸을 수 있었거든. 그리고 살인의 시간을 위해 혼자 돌아가죠. 스스로를 잃어가지 않도록 나도 더 노력할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게.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와. 기다릴게. 살인아. 그때 여보세요, 네 사장님. 이전에 계약 때문에 만나게 되었던 공방 사장님을 만나는 살인. 올해 나무가 고생을 많았는지 솔방울이 엄청 열렸더라고요. 힘들수록 많이 열리는 솔방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소나무는 아프면 솔방울이 많이 달려요. 자기가 곧 죽겠다 싶으니까 자손들 많이 뿌려놓는 거죠. 소나무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놈이에요. 살인은 솔방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네, 어머니. 네, 어머니. 나의 감정을 뒤로 하는 일쯤 날 주저하게 만든 건 나였는지도 모른다. 얼마 뒤 제주공방 대표님이 보내오신 것 같은데요? 이거 밀라노 가구 박람회 초대권이잖아요. 공방 사장님을 통해 가고 싶었던 박람회에 가게 되는 살인. 총각김치 담아놨다. 퇴근길에 가져가거라. 그리고 시가로 가게 되는데요. 구영이한테 얘기 들었지? 아버지 칠순잔치 한 주 앞당기기로 했다고. 갑작스럽게 당겨진 칠순잔치. 다다음 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어. 그날은 박람회에 가기로 한 날이었고 그날 시아버지 칠순잔치에 며느리가 빠지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식당 예약까지 바꿔놨다니까 다다음 주로 알고 있어. 전 빠지겠습니다, 어머니. 살인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감히 티켓을 끊었고 가볍게 몸을 실었다. 아니, 싣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망설임 때문에 가지 못하고 옛다. 비행기 값이다. 내년엔 꼭 다녀오거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그렇게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살인은 자신을 위한 삶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며느라기를 받겠습니까? 저는 며느라기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언니, 잘 지냈어요? 내일 엄마 생신인 거 아시죠? 다시 다가온 기동의 생일. 벌써 장 다 봐두고 생신상 준비 끝냈어요. 늘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언니. 그날 저녁 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근데 언니는? 살인이 요즘 바빠요. 오늘도 늦게까지 야근이고. 살인은 회사 일 때문에 오지 못하고 그럼 내일 아침 엄마 생신상은? 차려야지. 우리가. 우리라면은 오빠랑 나?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 아침상은 구영과 미영이 차리기로 합니다. 근데 어머님 나 때문에 화나신 거 아니야? 오히려 자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구영은 살인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고 부부야, 너 오늘 좀 멋있다. 어떡하냐 민살인? 나 앞으로 점점 더 멋있어질 것 같은데. 둘 사이는 점점 좋아졌죠. 오랜만에 너랑 떨어져서 자르니까 보고 싶네. 다음 날 아침 엄마. 아침을 차리고 있는 기동. 어여 들어가서 눈 좀 더 붙여. 진짜? 진짜는 무슨. 아니 엄마, 내가 어제 잠들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 생신상은 차려드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밥 한 번 못 해준 거 있지. 구영과 미영은 그녀를 들여보내지만 엄마. 자? 응? 혹시 간장이 어딘가 해서. 엄마, 자. 왜? 저 혹시 미안한데 우리 후라이팬 하나 더 없나? 그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자. 어우, 다들 됐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냥. 그리고 그런 상황은 앞으로 생일상 같은 건 따로 안 차려도 되니까 괜히 바쁜데 신경 쓰지 마라. 살인에게 불똥이 튀게 되죠. 그날 저녁 안녕하세요. 혜린과 구일도 도착하는데요. 근데 미아는? 시스터한테 맡기고 왔어요. 남의 손 타면 커서도 자주 아프고 몸도 골골하더라. 그래요? 근데 구희 씨는 어머님이 키우셨는데 왜 맨날 아프다고 투정 부리고 골골거리지? 아이 이야기에 여전히 생각이 다른 두 사람. 근데 이번 생일상도 우리 살인이가 차려줬어? 그리고 생일상 이야기가 나오자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을 못 내서 이번엔 구영 씨가 챙겨드렸어요. 뭐? 이모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니들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네 엄마 평생 애 키우느라 이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러니?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상도 안 차리고 그냥 남편한테 대충 떠넘길 수가 있냐고. 그녀의 화는 살인을 향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자식들이 제대로 못한 우리가 잘못한 거지. 안 그래요?
그럼. 그래, 맞아. 사실 나도 엄마 미역국 끓여드린 거 오늘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래도 구영과 미영은 작년과 다소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넌 내 괜한 말을 해가지고 그래. 자자, 됐고 다들 얼른 먹자. 하지만 살인은 이런 분위기에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사리 씨, 지금 너무 불편하고 조마조마하죠? 그런 살인에게 다가가 불편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뭐든 적당한 거리가 좋은 거니까. 혜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줍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았던 삶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며느라기 역시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던 어느 날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구영이랑 좀 넘어올래? 살인을 부르는 기동. 자기 요즘 계속 야근하느라 바쁘지 않나? 생신 때 일도 있고 좀 신경 쓰여서. 두 사람은 퇴근 후 기동에게 향하는데요. 얼마사 이거 먹어. 어쩐지 평소와 다르게 살인을 챙겨주는 기동. 왜 어머니? 아, 키가 제법 신데 잘 먹길래. 사실 기동이 둘을 부른 것은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영락없는 태몽이더라니까. 아이가 생겼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나아야죠. 근데 애는 빨리 낳으면 낳을수록 머리도 좋고 키우기도 수월해. 그녀는 살인이 아이를 빨리 낳길 바라죠. 이거 갖고 가서 먹으라고. 이거 엄청 비싸고 유명한 빵집 거래. 그리고 살인에게 여러 가지를 챙겨주지만 어머니 이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요. 아유 괜찮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살인에게 안 좋은 기분을 남길 뿐이었죠. 내 기분이 저 빵 같아. 내 기분도 상한 것 같다고. 살인은 기분이 상한 빵 같았지만 우리도 아이 가질까? 구영은 아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집 대출은? 회사는? 그치. 살인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살인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들. 좀 비린 것 같아서. 요즘 좀 피곤해서 입맛이 예민한가? 한편 베이비시터와 문제가 생긴 혜린과 구일의 집. 어떻게 애가 집안에서 다친 줄도 몰라요. 다른 시터를 구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야. 다시 시터를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 그러니까 애는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된다니까. 사부인 댁에? 아니 출퇴근할 때마다 굳이 분당까지 들르겠다는 거야? 두 사람은 아이를 혜린의 어머니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기동은 미영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가는데요. 그래 이제 너도 그런 거 해야 돼. 너 잘해. 할 줄 알아야지. 장모님, 철수가 예고 없이 미영을 찾아옵니다. 내가 전부 다 미안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알아.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한 번만 기회 줘. 철수는 이제부터라도 반성하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왜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다고 했을 때 모른 척한 건데? 이미 미영에게는 그에게 줄 기회의 숫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해주신 걸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힘들거든요. 철수의 동의 없이는 이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혼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같은 시각 퇴근하던 살인은 우리도 아이 가질까? 아이가 있는 가정을 보며 부러워하는 구영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살인아. 자신을 기다린 구영과 함께 외식을 합니다. 웬일이야 갑자기? 그냥 요즘 자기 일하느라 힘들잖아. 잠깐만. 미안.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여직원 한 명이 임신해서 갑자기 퇴사하게 됐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임신을 한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몸도 힘들고 이래저래 눈치도 보이고. 자신의 임신 가능성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살인. 우리 이번 프로젝트 최종 스케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내년 봄 서울 가구 박람회 맞춰서 일정을 좀 당기기로 했거든. 속이 미식거리면서 좀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보이는 증상들에 임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테스트기를 해보고 기회가 멋지게 성공했다며 축하해. 살인에게는 구영과 나누었던 아이에 대한 대화가 스칩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살인이가 얼마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 부린 거. 나도 사실 구영이 네가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될지 늘 궁금하고 기대돼. 근데 우리 약속했던 대로 앞으로 딱 2년만 더 기다리자. 2년 뒤에 아이를 가지자 말했던 두 사람. 진짜 너무 행복하다. 살인이 네가 행복하다니까 나도 행복하다. 살인아. 그렇게 살인은 인생에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맞네요, 임신. 이제 5주 되셨네요. 두 사람은 임신 사실을 확인받고 임신 5주래. 구영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엄마한테 언제 얘기하지? 지금 전화할까? 저기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 직접 얼굴 뵙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지만 사리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죠. 사리나, 우리 예정일이 언제라고 했지? 내년 4월 27일. 내년 봄 서울 가구 박람회에 맞춰서 일정을 좀 당기기로 했거든. 특히 출산 예정일과 겹치는 회사의 중요 일정이 마음에 걸렸죠. 진짜 꿈 같다. 사리나,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다음 날 민 대리님, 저희 대표님이 미팅 끝나고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거래처 직원과 저녁 자리를 하게 되는 살인. 대리님, 술 하시죠? 네. 살인은 술을 할 수는 없었고 죄송한데 제가 위험기가 좀 있어서. 그러시구나. 그리고 팀장도 자리에 도착합니다. 진서야. 이제 배 안 아파? 아침부터 아픈 아들 때문에 정신이 없던 팀장. 고생하셨죠. 고생은 무슨. 늦게 와서 내가 미안하지. 나는 진짜 내가 슈퍼맘이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내일도 똑바로 못하고 애가 아픈 것도 모르고. 팀장은 일과 육아 모두 해내야 하는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나 먼저 들어갈게. 살인에게도 그저 남일은 아니었죠. 한편 장모님에게 아이를 맡겼던 9일. 나왔어. 미안은요. 내가 오늘 회식 때문에 한잔 하느라 못 데리고 왔어. 뭐라고? 장모님한테 미리 전화드렸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9일은 회식 때문에 약속대로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했고 오늘 자기가 미아 데리고 오는 날이잖아. 그럼 처음부터 회식을 안 가거나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지. 혜리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이건 자기랑 내가 미리 약속한 부분이야. 나도 최선 다하고 있거든. 그래 알았어. 이번 한 번이라고 해. 다시는 안 그럴 자신 있어?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이 자기한테만 적용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때 엄마 괜찮아요? 혜린의 어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해. 우리 미아 목욕시키다 허리까지 다치셔가지고. 근데 내일부터 당장 어떡하지? 월차라도 내야지. 아이를 봐줄 사람을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 어머, 장모님께서 좀 다치셔가지고 당분간 미아를 못 봐주시거든. 그래서 내가 월차 냈어. 9일이 연차를 내기로 합니다. 그날 밤 네, 좋았어요. 본가에 들른 구영. 나 이럴 줄 알았어. 겨우 재웠는데. 구영은 깨버린 조카를 재우며 야, 이 정도면 감사한 거야. 신생아 때는 10분마다 계속 울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 사실 아빠 됐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리죠. 사리나. 곧 집으로 돌아온 구영은 짜잔. 아이의 신발을 사왔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두 개 다 사버렸어. 이왕이면 쌍둥이도 괜찮겠다. 아들 딸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완전 느낌 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말에 더욱 착잡한 살인. 한편 9일의 집. 자기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집에 일이 생겨서 일주일 뒤에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시터를 구하는 일이 더욱 늦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그냥 엄마한테 부탁하자. 결국 기동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친지기한테 맡기라니까. 기동은 아이를 맡게 된 상황이 오히려 좋았지만 그리고 미아 봐주시는 비용이랑 미아가 먹고 쓰는 거는 따로 챙겨드릴게요. 이래서 내가 서운한 거야. 우리가 무슨 남이니? 혜리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죠. 그래도 미아는 저희 자식인데 두 분께 폐를 끼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못 자르듯이 살면 안 돼. 네. 다른 한편 어머니를 찾아가는 살인. 장모님. 저 드디어 아빠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는데요. 아유 우리 딸 되게네. 아유 잘했어. 국수만 사가져 와서 금방 끓여줄 테니. 아니요. 예비 아빠 얼른 다녀올게요. 구영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엄마는 나 임신했을 때 어땠어? 살인은 임신에 대해 물어보지만 행복했지.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 시장 통해서부터 집까지 걸어왔어. 어머니가 느꼈던 기분은 자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사실은 나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죠. 나 좀 이상하지?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살인에게 살인아, 왜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는 줄 아니? 살인이 역시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야.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될 준비를 시작하면 되니까. 얼마 뒤 고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구영의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임신하면 상가집 가는 거 아니야? 구영은 혼자 장례식장에 가려고 하는데요. 내가 가서 임신했다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있어. 꼭 얘기해야 돼? 아직 초기라 신경도 쓰이고 친척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그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살인은 지금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다고 하면 안 될까? 뭐 알겠어. 그렇게 도착한 구영. 살인이는? 그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어요. 구영은 미리 이야기한 대로 살인에 대해 말합니다. 네 천원? 그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만 왔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렇지. 하지만 역시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죠. 그게 제가 바쁘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유, 우리 형수님만 혼자 고생 다 시켜 그냥. 저기 엄마가 육개장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구영은 기동이 신경 쓰였고 네, 어머님. 구영이한테 얘기 들었어. 아이 가졌다며? 결국 살인에게 말하지 않고 임신을 알리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상황이 좀 그랬어. 어른들이 다들 그러시더라. 우리 막내 고모 할머니가 떠나면서 나한테 선물 주신 거라고. 선물? 살인은 그런 구영에게 더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조카 생겼다면서요? 조만간 혜린이랑 같이 축하 파티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곧 회사에서도 집에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임신 아니야? 팀장이 살인의 임신을 눈치챕니다. 맞지? 네, 맞아요. 어머 축하해. 사실 축하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에선 다들 임신했다고 기뻐서 난리인데 현실에서 진짜 별별 생각 다 들지? 팀장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죠. 근데 저 이 프로젝트 진짜 제대로 잘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끝까지 믿어주세요. 퇴근 후 태명? 태명을 정하기 시작하는 두 사람. 뭔가 특이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지금은 좋을 것 같은데. 열무는 어때? 10달 동안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아기도 나도. 살인은 10달 동안의 자라는 과정을 담아 태명을 짓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애기 태명은 열무로 하자. 열무야, 우리 열심히 돈 벌게. 아직 안 돼. 엄마가 더 많이 벌 거야. 엄마가 된다는 건 어쩌면 또 다른 나에게 익숙해지는 일일지도 모른다. 살인은 그렇게 점점 준비를 해갑니다. 출근길. 내가 가는 길에 데려다 줄게. 근데 그 신발 불편하지 않겠어? 아이를 걱정해 신발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영. 그리고 벌써부터 임산부 티내기 싫단 말이야. 임산부 티내는 게 뭐가 어때서. 괜히 높은 굽 신었다가 넘어지기라도 해봐. 위험하잖아. 살인은 좀 더 편한 신발을 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하느라 피곤하지. 그리고 고생하는 살인을 위해 그녀를 데려다 주죠. 네, 어머님. 이번 주말에요? 임신 축하해 주신다고 주말에 오라시네. 회사에 도착한 살인은 할 얘기 있다고? 네, 실은 제가 부장에게 임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회사는 계속 다닐 건가? 이번 프로젝트 어쩔 거야? 그러자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길 바라는 부장. 점점 배불러 오면은 회사 다니기 힘들 텐데. 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전 그렇다면은 그건 다시 한번 상의해 보자고. 살인은 일상에 지장이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이를 데리러 온 혜린. 미역국이랑 갈비탕 얼려놓은 거 있거든. 아침에 해동만 시키면 되니까 가서 챙겨 먹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아침 잘 안 먹어요. 우리 구일이는 눈 뜨자마자 꼭 밥 한 그릇씩 먹던 애였는데 맨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리고 우리 미아가 많이 외로운 것 같더라. 데리고 나가면 애들 노는 걸 많이 쳐다보는데 니들 나이도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미아 동생 생각해봐. 기동은 걱정을 명분으로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고 구일이랑 상해서 하나 더 낳아. 아이마저 당연하다는 듯이 혼자 결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여건상 둘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키워준다잖아. 어차피 하나나 둘이나 거기서 거기지. 하지만 아이를 맡기는 상황에서 더 반박하기 힘든 혜린. 한편 살인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랩장 좀 도와주세요. 뭐야? 왜 안 마셔? 너 임신했어? 응. 친구들도 임신을 알게 되고 잔소리 때문에 죽겠어.
임신 중인데 이건 하면 안 된다.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살인은 착잡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미혼일 때는 결혼 언제 하냐고 난리고 결혼하니까 대체 애는 또 언제 낳냐고 물어보고 그러다 애 낳잖아? 그럼 둘째 언제 낳냐고 그런다니까? 결혼한 친구들은 살인의 마음에 적극 공감해주죠. 하지만 클래식이 되게 좋대잖아. 점점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게 많아지는 구영. 자, 먹자. 그리고 시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콩의 엽산이 풍부해서 임산부한테 그렇게 좋대. 근데 저 콩밥 안 좋아하네. 아, 임산부가 좋아하는 거면 먹을 수 있니? 게다가 이에 더해 애는 원래 연년생으로 키워야 좋은 거야. 그런가? 회사는 어쩌고. 그럼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예 일 그만두는 건 어때? 일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기동. 차라리 구영이 월급으로 알뜰살뜰 살림하면서 애들 잘 키우는 게 훨씬 나아. 기동의 참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아, 잉어즙. 잉어지? 우리 아버지가 직접 낚시해서 잡아오신 거 엄마가 10시간 이상 푹 구웠대. 잉어즙을 가져와 먹이려고 하는 구영. 오, 이거 진하다. 자, 한 잔 쭉 드릴게요. 나 먹기 싫은데. 아, 얼른 열모한테 좋은 거라잖아. 살인은 먹기 싫었지만 억지로 들이키려고 하고 쭉쭉.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답답한 마음을 더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아,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커피 마셔. 임신을 알게 된 후 한 번도 마시지 못했던 커피를 마시는, 아니 사실 마시지는 못하고 향이라도 실컷 느끼는 살인. 그러던 어느 날 벌써 출근해? 내가 얼른 준비하고 데려다 줄게. 아니야, 외부 미팅이라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빨라. 살인은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러 나섭니다.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김밥 냄새 때문에 입덧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내려야 할 역이 아닌 곳에 들르게 되는 살인.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팅에 늦을 수밖에 없었고 미팅이 끝난 후 부장과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요. 민아, 이거 진짜 괜찮겠어? 그냥 다른 사람한테 PM 넘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다시 프로젝트를 넘기라 말하는 부장. 일단은 민대리 한번 믿어보시죠.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일로 PM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건 좀 기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일단 도팀장 믿고 그대로 가는 걸로 하지. 팀장 덕에 그런 상황은 넘길 수 있었지만 팀장님, 죄송해요. 살인은 팀장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정말로 열심히 할 거예요. 한편 구영에게 연락을 하는 기동. 니들 주려고 반찬 좀 싸놨어. 너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 음식 냄새만 나도 힘들어서 안 돼요. 구영은 살인의 입덧 때문에 같이 밥을 챙겨 먹지 못하게 되었고 불고기 잔뜩 재놨는데. 불고기? 본가에 들러 밥을 먹습니다. 진짜 엄마 덕분에 오랜만에 너무 잘 먹었다. 무슨 입덧을 그렇게 유난스럽게 한대니? 그리고 조금 뒤 네, 어머니. 살인에게 전화를 한 기동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뭐 좀 챙겨 먹고 또 구영이도 좀 챙겨서 먹이고. 애가 네 눈치 보느라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여기 와서 저녁을 먹는데. 그녀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을 하고 맙니다. 죄송해요. 다른 한편 혜리는 우리 어머님한테 미아 맡기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아이를 기동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는데요. 나랑 육아관도 너무 다르고 일할 때도 눈치 보이고 우리 동네에 영유아 봐주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보지만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당장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편한 걸 참는 게 싫은 거지. 구일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 말처럼 육아는 우리 두 사람의 문제니까. 그리고 퇴근한 살인. 팀장님이 써봤는데 이게 애들한테 그렇게 좋대. 좋아 보이네. 그럼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 살인아 잠깐만. 구영은 신나는 마음에 살인과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지만 아까 미영이가 태교동화 선물해줬거든.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잠깐 들어봐봐.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아, 애기들이 아빠 목소리 듣는 거 엄청 좋아한대. 살인은 그럴 기분도 컨디션도 아니었죠. 오구야, 응? 넌 내가 힘든 건 안 보여? 미안해. 내가 괜히 들떠가지고. 진짜 말랐다. 하지만 정말 말라가는 구영을 보며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힘든 마음이 울컥 올라오는 살인. 내가 다 미안해. 그리고 얼마 뒤
뭐요 그게? 사는데 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요. 살인은 오랜만에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게 되고 나 진짜 컨디션 너무 좋아졌어. 뭐라도 먹으니까 이제 살 것 같아. 덩달아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살인대리. 네. 저녁에 원단거리점 미팅하기로 한 거 은지 씨랑 같이 갈게. 보니까 식사까지 하고 꽤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럼 살인대리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동료들이 자신을 생각해서 일정을 잡으려고 하자 아니야. 나 이제 음식 냄새도 괜찮고 그 거래처는 내가 맡았던 곳이니까 내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스스로 해결하려는 살인. 그런데 네, 어머님. 주말에요. 제사에 대해 알리는 기동. 너무 힘들면 억지로 오지 말고. 괜찮아요. 구영 씨랑 같이 갈게요. 살인은 임신을 이유로 빠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겠다 말하죠. 점심시간 아니 무슨 만두를 혼자 2판이나 먹어? 진짜 이러다 살 너무 찔까 봐 걱정해. 에이 그럼 좀 어때요? 아기가 먹고 싶다는데. 근데 너무 살찌면 남편들이 뭐라 그런대. 몸매 관리 좀 하라고.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근데 대리님은 조리원 예약하셨어요? 요즘 조동이 중요하다던데. 조리원 동기 좋은 데 잡으려면 일찍 예약해야 되거든. 근데 대체 그런 건 어디서 알려줘요? 저희 언니 보니까 맘카페가 최고던데요?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는 말에 혜리씨 언니 얘기 들으니까 열매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제대로 태교도 못하고. 태교도 제대로 못해주는 게 마음에 걸려 민살인 카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열무 엄마. 성동구 왕십리역 근처 임산부 요가 배우려는데 같이 하실 분. 그리고 미팅에 나가는 살인. 살인대리. 앞으로 이런 건 그냥 은지 씨한테 맡겨도 돼. 너무 혼자 애쓰지 말라고. 팀장은 살인이 무리할까봐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일단 저한테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아유 하도 못 말려. 살인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고 밖에 붙어있는 임산부 요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산부 요가에 대해 알아보러 가는 살인. 임산부 요가는 아침 11시랑 2시 타임밖에 없어요. 하지만 출근 때문에 등록하기는 어려웠고 나왔어. 집에 돌아가자 그건 뭐야? 아, 바느질 태교가 좋다고 해서 나중에 살인이 너랑 같이 해보려고 한번 주문해봤어. 바느질 태교? 아이를 위해 이것저것 사둔 구영. 한번 해볼래? 지금? 아니 미안.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씻고 쉬어. 난 먼저 들어갈게. 응. 지금 할까? 진짜? 살인은 요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쉽지 않은 태교와 일의 병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쉬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어. 제사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죠. 베란다 가서 식용유 좀 하나 가져올래? 네. 뭐 식용유? 내가 갖다 줄게. 구영은 살인을 도우려고 하지만 아 됐어. 정신사납게 하지 말고 저리 좀 가 있어. 아, 나 이거 잘해요. 누구야? 네 엄마가 임신한 네 마누라 부려먹을까 봐 그러냐? 다들 말리는 분위기였죠. 살인아, 넌 방에 가서 좀 쉬어라.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아 됐어. 아들 눈치 보여서 내가 불편해 죽겠다. 야. 살인은 오히려 자신이 눈치가 보였습니다. 진짜 왜 그래, 눈치 보이게. 엄마 실하잖아. 그럼에도 구영은 살인을 쉬게 만들려고 노력하죠. 무구영, 넌 저리 가래도? 아니 이게 왜 그러지? 정말 가지가지하네 정말. 아, 제가 금방 치울게. 아, 이렇지 않았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 제사도 갔다 와서 힘들 텐데 오늘은 그냥 일찍 좀 자.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그냥 쉬고 내일 하자. 아니 내일인데 누구한테 부탁을 해. 가뜩이나 임신해서 눈치 보이고 PM까지 넘기라고 해서 불안해 죽겠는데. 임신했다고 왜 눈치가 보이고 누가 PM까지 넘기라고 해? 구영은 살인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구영이 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는지 넌 모른다고. 일 많았으면 안 갔으면 됐잖아. 누가 너 가라고 등 떠밀었어? 게다가 일부러 더 무리하는 듯한 살인이 이해가지 않았고 내가 잘못했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나 혼자 애쓰면서 동동거렸어. 살인도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배가 너무 아파. 갑작스레 밀려오는 복통. 산모가 최근 좀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봐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니까 일주일 정도 절대 무리하지 말고 푹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곧 어머니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옵니다. 당분간 내가 옆에서 살인이 생길 테니까 자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는 당분간 살인의 곁을 지키려고 하죠. 제가 병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출근할게요. 살인은 결국 휴가를 내게 되고 살인아, 여기 잠깐만 앉아있어. 그때
연수야. 병원에서 친구 연수와 마주치는데요. 실은 나 시험관 하고 있어.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던 연수. 벌써 2번 실패하고 아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려고. 임신으로 인해 힘든 살인이 있다면 그래서 실은 너 임신 소식 들었을 때도 내가 마냥 기뻐하지 못했다. 임신이 되지 않아서 힘든 연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잘 될 거니까 무엇보다 연수 네 몸부터 잘 챙기고. 고마워. 한편 아이를 데리러 본가로 향하는 9일. 9일이가 미아 데리러 왔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오는데 저 삼거리 슈퍼 사장이 우리 미아 이쁘다고 주더라. 아직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다 상해요. 아이고 어차피 이갈이 할 건데 뭐 어때? 9일은 아이에게 먹일 것을 마음대로 정하는 기동과 우리 미아 남동생 볼 것 같았는데 이정 같은 거 안 좋아하고 남자애들처럼 자동차 장난감 좋아한다고. 둘째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녀를 보며 진짜 아래로 남동생 하나만 딱 보면 우리 미아 100점인데 100점 그치? 더 늦기 전에 애 하나 더 낳아. 엄마가 또 키워줄 테니까. 혜린이 무슨 말을 했던 것인지 느끼게 됩니다. 저기 혜린아, 미안해. 우리 이제 진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살인. 엄마, 갑자기 어쩐 일이야? 그때 기동이 살인을 찾아오고 아니 여기 어쩐 일로? 사실은 병원에서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살인이 좀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설마 애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좀 무리해서 그렇다고 쉬면 괜찮대요. 그러게 내가 진즉에 회사 그만두라고 했잖니. 애 낳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머니는 기동이 평소 살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대로 듣게 됩니다. 저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와 있을 텐데. 아우 아닙니다. 걱정 끼쳐 드린 것만으로도 아유 제가 죄송하죠. 살인은 자신 때문에 죄송하다 말하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더 착잡해집니다. 그날 밤 엄마, 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살인. 난 정말 나만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마음은 아기 때문인 것 같다고. 나 그런 생각했단 말이야. 모두 살인에게 자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얼무한테 제일 미안해. 미안해서 나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살인을 보며 살인 데리고 바람 좀 쐬러 다녀오려고. 구영은 살인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서려는 그때 은지 씨. 대리님, 죄송한데 시공단가 정리한 파일 혹시 어디에 있어요? 그거 내 책상 서랍 속에 있는데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데. 서류를 꺼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내가 잠깐 회사 들러서 갖다 줄게. 걱정 마. 회사에 먼저 들리려고 하는데요. 어쩐 일이야? 은지 씨가 시공단가 정리한 파일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필요 없으시대요. 부장님이 이제 없어도 된다고 하셔서. 하지만 서류는 필요 없어졌고 아유, 근데 살인대리 어째? 우리 지금 거래처 미팅 때문에 나가는 길인데. 동료들과 잠시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필요 없어진 서류처럼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구영아. 응? 나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떨까 해? 살인은 이를 손에서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것 같아. 이제 필요 없으시대요. 없어도 된다고 하셔서. 그때 살인아. 예쁜 구두를 가지고 돌아오는 구영. 신발 불편하지 않겠어? 난 괜찮은데. 괜히 높은 굽 신었다가 넘어지기라도 해봐. 아이 때문에 구두를 신지 말라고 했던 때와 달리 나 먹기 싫은데. 열모한테 좋은 거라잖아. 쭉쭉. 임신을 하고 입고 먹는 것 모든 것을 제어해야 했던 살인에게 너를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살인이 너를 더 힘들게 한 것 같다. 가구 만드는 거.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계속했으면 좋겠어. 구영은 정말 살인이 하고 싶은 것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해줍니다. 한편 독립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미영. 미영아,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철수에게서 연락이 오는데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던 철수는 미영을 놓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회사 합격했어. 근데 본사가 시애틀에 있어서 나 여기 다 정리하고 한국 떠날 거야. 취업을 하고 한국을 떠나게 된 철수. 미영아, 그런데 우리 그동안 일 다 잊고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하자.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말하는데요. 그럼 이 이혼 서류는 왜 들고 온 거야? 만약에 네가 정말 싫다고 하면 그땐 내가 깨끗하게 물러날게. 철수는 미영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건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선택을 하려는 혜린과 구일. 1년이요? 영미 아빠는 보통 아기 주민번호 받자마자 등록하고 대기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방법은 정말 하나뿐이에요. 기자에 대한 꿈을 포기하려는 혜린. 혜린이 넌 일하는 거 행복해? 당연하지. 기자가 되는 게 내 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럼 계속 너 하고 싶은 거 해. 미아 곁에 내가 있어줄 테니까. 구일은 혜린이 아닌 자신이 육아를 맡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두 사람 연봉도 비슷하고 정년도 큰 차이 없고 그럼 더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닐까? 당신은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난 좋은 아빠 되는 게 내 꿈이었으니까. 다른 어떤 것에도 구애받은 것이 아닌 온전히 자신과 혜린의 생각에 의해 결정한 것이었죠. 육아는 우리 두 사람의 몫이잖아. 그럼 우리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인센티브까지 치면은 당신 연봉이 나보다 조금 더 높기도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방법을 찾게 되고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 나오니까 진짜 좋다.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살인에게는 은지 씨. 후배로부터 전화가 오는데요. 근데 언제 오세요? 응? 솔직히 저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살인이 없어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얼른 오셔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대리님. 살인은 필요한 존재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회사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게 주실 거야. 너무 혼자 애쓰지 말라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맘은 불가능하다고.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 그렇게 이전과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며 갑자기 배에 뽀글뽀글한 느낌이 왔어. 살인에게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무가 엄마한테 신호 보내나 보다. 자기 잘 있다고, 괜찮다고. 살인은 그렇게 살인으로서 엄마에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일찍부터 회의를 준비하는 살인은 저희가 너무 늦었죠. 홍보팀 미팅이 좀 길어져서요. 괜찮습니다, PM님. 프로젝트 PM 자리도 후배에게 넘겼지만 근데 대리님, 이거 정리 너무 잘하셨다. 살인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살인들이 네. 안 서운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날 저녁 짜잔! 정식으로 임신을 축하받는 살인. 근데 한참 지났는데 이런 거 하려니까 좀 민망하다. 실은 축하할 사람 한 명 더 있거든. 그리고 한 가지 일이 더 있는 듯 했는데요. 연수야 정말 축하해. 너무너무 축하해. 바로 연수가 시험관에 성공한 것이었죠. 아 근데 니들 임신할 줄 알았으면 우리 애들 옷 좀 남겨둘 걸.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아니야. 실은 우리 그이가 소식 듣자마자 벌써 다 준비해놨더라고. 산후조리원까지 벌써 다 예약해두고 있지? 산후조리원에 대해 말하는데요. 스페셜 산후조리원이라고 꽤 유명하다던데? 그런 데는 얼마나 하는데? 거기가 한 2주에 2천만 원 정도는 할걸? 원래 애를 잘 키우는 세 가지 조건이 그거잖아.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댁의 재력.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게 낫나 저기 회사랑 가까운 게 낫나. 글쎄, 뭐 어디든 자기 편한 대로. 구형과 살인도 산후조리원에 대해 알아보지만 산모님 출산 일정에는 일반실 예약이 이미 다 찼네요. 예약은 쉽지 않았고 이렇게 된 거 그럼 엄마한테 한번 부탁해볼까? 구형은 산후조리를 기동에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참에 둘째네도 내가 키워주려고. 같은 시각 개모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기동.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손주들 키워줘 봐야 요즘 며느리들이 뭐 고마워하나? 차라리 돈으로 도와주는 걸 더 바라지. 하긴 요즘은 비싼 유모차 툭툭 사주고. 기동은 며느리들이 돈이 있는 시가를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문득 돈이 없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엄마 왔어? 그리고 아이에 대한 결정을 알리기 위해 찾아온 구일과 혜린. 회사를 그만뒀다니? 둘 중 한 사람은 미아를 돌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은 남자가 벌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차피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고 니네 편한 대로 살고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떠들어. 남천은 두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너 혹시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니? 기동 또한 이해가 힘들었지만 예전에 아버지 은퇴하셨을 때 술 한잔 드시고 하셨던 말씀 기억나? 이전에 남천이 했던 말.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새끼들 크는 모습을 못 봐서 너무 속상하다고. 행복하게 살려고 내린 결정이니까 엄마가 우리 선택 믿고 이해 좀 해줘. 아이가 크는 것을 보지 못해서 후회가 되었다는 말에 더 말릴 수가 없었죠. 좋았어요. 조금 뒤 미영은 철수 말이야.
기동에게 철수에 대한 일을 상의합니다. 철수랑 헤어지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었거든.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좋았어. 철수와 이혼을 결심한 후 새로운 삶을 기대했던 미영. 근데 솔직히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부모님이 마음에 걸렸고 아까 큰오빠가 그러더라. 그런 미영을 보며 미아 키우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겠다고. 그 말 듣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 있지? 기동은 9일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남들 시선이나 눈치를 보며 산 건 아닌가 싶더라고. 네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택해. 고마워, 엄마. 한편 아기용품을 사러 온 살인. 연수가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좋대. 연예인들도 다 쓴다고. 하지만 좋은 물건은 가격이 쉽지 않았죠. 형. 그리고 그때 9일에게서 연락이 오며 오늘? 두 사람은 임신 기념으로 집에 초대받게 됩니다. 야, 구영아. 응?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니 그냥 형이 미아 때문에 회사까지 관뒀다고 하니까 뭐 놀랍기도 하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걱정도 되고. 두 사람은 두 사람 나름대로 또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산후조리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 좀 드려보려고요. 어머님이요? 왜 웃으세요? 왜요? 나도 혜린이한테 그 말 똑같이 했었거든. 포경 수술한 후에 장인어른이 돌봐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9일은 찰떡 같은 비유로 구영의 말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해줍니다. 오늘 미안했어.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유모차도 그렇고 선뜻 제일 좋은 거 하라고 말 못해줘서. 우리 형수님 말처럼 그냥 우리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우리가 열무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두 사람은 9일과 혜린의 말처럼 이들만의 방법을 찾아가기로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무슨 일이야? 응? 나 배가 너무 불러서 양말을 혼자 신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봐. 살인의 배는 만삭에 가까워져 갑니다. 처음일걸?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하자 무슨 일 있어요? 아침부터 부장님이 살인 대리님 찾으셨어요. 뭔가 이상한 사무실 분위기. 제대로 사고 쳤어. 네? 이번 서울 가구 박람회에서 살인대리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그 이유는 대박을 쳤어. 바로 살인이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었죠. 자, 오늘은 내가 특별히 금일봉 쏠 테니까 그동안 고생한 팀원들 소고기를 아주 혼쭐 한번 내주라고.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회식을 가지만 죄송해요. 저희끼리만 이렇게 맥주 마셔서. 맥주를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아쉬운 살인. 모의수유 할 거면 앞으로 최소 1년은 금줘야 되는데? 네? 신생아 때나 신생아라서 힘들고 그다 걸음마 시작하면 여기저기 사고 치니까 힘들고 말하기 시작하면 또 얼마나 때를 쓰는지. 하지만 살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과정들이죠. 한편 미영은 대학원 공부는 안 힘들어? 집을 구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거, 이게 우리 어머니 거. 우리 미영이가 철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음식도 다 해주고. 그와 동시에 이혼의 과정도 끝이 났죠. 많이 드세요 아버지. 제법 맛이 있네. 진짜? 나 진짜 많이 했으니까 다 잡수어 가셔. 그럼. 그리고 살인은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곧 출산휴가지? 네. 예정일이 언제랬더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럼 출산하고 석 달 뒤쯤이 되겠구나. 이번 서울 가구 박람회를 참관했던 밀라노 회사에서 우리랑 같이 협업하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왔어. 그쪽에서 살인대를 꼭 집었거든. 살인이 능력을 인정받아 밀라노에 갈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아 참,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 할 거야? 구영아, 사실 그 이야기를 구영에게 말하지만 안 돼. 내가 어떻게든 일정도 당겨볼 테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 얼마 한창 엄마 손길도 필요할 텐데. 반대를 하는 구영. 정말 나한테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야. 구영은 살인의 마음이 이해가 갔지만 고민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솔직하게 툭 터놓고 얘기를 좀 해봐. 그리고 어머니를 보러 오는 살인. 아유, 퉁퉁 부었네. 난 진짜 애가 잠깐 배불렀다가 짠하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그렇게 힘들게 10달을 품어서 더 귀하고 이쁜 거야. 어머니는 힘든 과정 뒤에 얻는 아이이기에 아이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살인아. 구영은 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고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보면 안 될까?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살인이 너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게 더 좋을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사실은 나도 같이 상의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냥 안 된다고만 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 미안. 아니요. 두 사람은 좀 더 신중히 고민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자 아무래도 빨리 입원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태반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수술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연분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연분만이 좀 무섭긴 했는데 막상 제왕절개 해야 한다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사리는 왠지 모르게 아쉽기도 하고 착잡한 마음입니다. 진짜 임신도 출산도 어떤 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우리 손주 유모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줄게. 아무 걱정 말고 열무와 함께 건강하게 돌아와. 시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게 되고 안녕 열무야. 이제 곧 너를 만날 수 있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엄마가 되는 일엔 정답이 없다는데도 옳은 길이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길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두 사람 나름대로 또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엄마랑 아빠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갈 거야. 모두가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고 해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거라 믿어. 이제 갈까? 우리 건강하게 곧 만나자. 사랑해. 사리는 이제 10달간 열무와 함께 준비를 마쳐갑니다. 며느라기는 결혼하고 시댁에 입성하며 겪는 며느리의 일들과 임신까지 모든 것을 처음 겪는 살인과 구영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시집살이를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흥미를 끌며 호평을 받았고 이에 힘입어 시즌2까지 제작된 작품이죠. 이분법적인 구도가 아닌 사실, 갈등을 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시어머니 또한 입체적으로 그려내 인물 하나하나의 입장을 세심하게 담아낸 것이 장점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살인과 구영이 서로를 이해하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담아낸 드라마 며느라기를 직접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